오늘 한마디로 정말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매일매일 등락이 엇갈리면서 방향성 잡기도 어렵고 그만큼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3인의 전략에서 이 어려운 시장, 주요 변수들도 꼽아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7일 만의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식형 펀드로는 직전 6일간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 포기입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음식료주 선전입니다. 조정 흐름 속에 음식료주가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최근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소식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애플의 특허 디자인 포기. 쉽게 말해서 이제 핸드폰 둥근 모서리 디자인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 사실일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허를 통합했기 때문에 그 디자인 특허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학영 위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자신은 정확한 예를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상대방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애플의 입장과 삼성전자 얘기가 워낙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 쪽의 얘기는 이제 중복된 특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차원이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 쪽이나 국내 언론 쪽은 다르다. 애플이 상당히 지금 뭔가 중요한 걸 포기했기 때문에 배상의 결과, 배상의 문제도요, 결국 기존보다 한 절반 정도로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삼성 측의 입장이 사실이라 그러면 삼성 측에서는 그만큼의 돈이 절약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호재인 건 맞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의 판단은, 시장과의 판단과 지금 어떤 재판 결과는 변리사들의, 국제적인 변리사들의 얘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만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 재판 결과 다 끝나봐야지 정말 사실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런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주가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호재가 되겠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차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IT 업종 내 삼성전자가 계속된 탑픽이고요. 두 번째가 SK하이닉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 참 오래도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건 한 건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디자인 특허 소송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일정 부분 주가에 영향도 미쳤었는데 결국은 크게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 지금 반대인데도 역시 접근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정받다 보니 역시 경기 방어주가 그래도 선전합니다.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그 중에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업종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조정을 비교적 받긴 받았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패턴. 그만큼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고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은 음식료 업종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음식료 업종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 방어주면서 필수 소비재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항상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이고요. 따라서 경기가 하강할 때, 경기가 좀 나빠질 때 기관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선호받는 그런 업종입니다. 또 이런 업종들은 베타가 일보다 작죠. 즉 증시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증시가 떨어지면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이 또 떨어지는 그런 얘기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증시가 잘 오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별로 못 가고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다가 오늘 또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10포인트 이상, 장중에 한 20포인트 가까이 빠지니까 또 선전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작년 2월부터 올해 한 10월까지 한 20개월 동안 음식료의 마진 스프레드가 확장이 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대비 무려 63%의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마진 스프레드가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가 또다시 확대가 되는 게 내년 한 5월, 6월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음식료 업종이
좀 큰 시세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최근이 아니라 그 최근 20개월 동안 올라왔었던 그런 어떤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수익률은 좀 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종목별로 봤을 때 국내 경기와 상관없이 중국 쪽에서 소비가 확대되는 종목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내년 한 5, 6월 다시 마진이 확대될 때까지는 좀 굉장히 흐름 자체는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료 업종 일단 환경 자체는 환율을 비롯해서 뭐 나쁘진 않은 것도 사실이고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매기가 뭐 IT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는 이런 쪽보다는 음식료나 제약 쪽으로 그 기관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현재 수급 상황에서 뭐 음식료주도 끌어올리고 다른 업종도 끌어올리고 이러기에는 좀 수급 여건이 안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식료주 수급 흐름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진전 없는 재정절벽 논의입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재정절벽 논의가 진전이 없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학년 위원이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믿을 것도 없고 뭐 안 믿을 것도 없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12월 말까지 가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뭐 선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미국 언론도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이 워낙 완전히 다 갈려져 있다는 것이고요. 부자 증세에 대한 감세 부분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원상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여전히 반발 심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경제 지표 좋게 나왔지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내리고요. 외국인은 매도를 많이 늘리는 것은 뭐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통계 자료가 하나 발표된 거를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형 펀드 매일매일 이제 집계한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뭐 7, 8일 만에 뭐 돈이 빠졌다 얘기도 나오던데요. 우리나라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한 주간에요. 주간 단위로 지금 90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단위로 보면 한 11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조 5천 뭐 11조 정도 내외 되는데요. 이 규모가 보면 이렇게 딱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요. 제일 많이 주간으로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그 전에 빠진 거가 이제 10월 달에 좀 그만큼 빠진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넘고 연간으로 보면 제일 많이 빠진 한 주간을 기록됐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빼갖고 어디를 가냐면 뭐 딴 거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머니마켓 펀드를 갑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단기 자금 채권 시장에 가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수익률이요 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어딜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고 주식시장에 치른 거죠. 주식시장에 치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되긴 되겠지만 최소한의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뭐냐면 최상위 계층이 됐건 차차 상위 계층이건 간에 결국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배당에 대한 과세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싫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자금을 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미국 내 자금도 빼는 것이고요. 해외 글로벌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막 걷어들이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조로 많이 걷어갔는데요.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것도 아마 그런 요인이 저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이 다시 늘어난 부분이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고 미국도 마찬가지. 세금이 늘어나는 걸 근데 좋아하는 최소한의 주식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지 시장의 요인 수급의 외국인이 오는 매도에 드러난 큰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 그런 관점에서 배당 관련주도 우리나라에서 배당 관련주가 그나마 살아있지만 미국에서 완전 반대입니다. 미국에서는 배당 관련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배당 관련된 ETF라는 상품이 수익률이 극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최근에 어떤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뭐 재정절벽 이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예상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뭐 11월이나 12월 초 이럴 때 어떤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월 말이나 돼야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소식으로 좀 들리는데요. 중국의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선 깨진 점, 이 점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물론 12월 달에 비유통주 해제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점이 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고,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3분기 바닥 찍고 4분기부터 돌아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과연 중국 경제하고 주식시장 흐름하고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는 건지, 이성호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도 한 7.5%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러나 8%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4분기의 경제 지표가 분명히 터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4분기 좋아지고 내년에도 8% 성장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민대 경제연구소가 4분기에 8.4, 내년에는 무려 9.3%까지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JP모건이라든가 도이체뱅크, HSBC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8%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10월 제조업체의 이익이 10조 5천, 아니, 이익이 5,00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5%나 증가를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기업의 이익들 그리고 경제 지표 양호하게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하락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2,000이 깨진 데 이어서 오늘도 지금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하고 중국 증시는 좀 따로 떼어나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에 중국 정부가 이제 4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경기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경기는 살아났습니다만은 주가 지수는 3,500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2007년 최고점이 6,124인데요. 그거의 거의 뭐 절반 수준에 그쳤다라고 그거밖에 못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도 증시가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물량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일부만 유통주식으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비유통주로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이게 2007년, 2006년서부터 증시가 좋아지면서 비유통주가 자꾸 이제 유통주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도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신규 상장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유통주가 유통주로 넘어가면서 물량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증시가 좀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증자를 해서 1000포인트 가면 떨어지고 또 막 올라가면은 또 증자 엄청나게 해서 1000포인트에서 또 두들겨 맞고, 뭐 이거와 비슷한 행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월 달에도 비유통 주식이 유통주로 전환되는 게 무려 1,81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2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중국의 그 상해 증시의 27일 하루 거래 대금이 390억 위안에 불과합니다. 이거에 한 4.6배 되는 물량이 한 달 동안에 쏟아진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중국 증시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국 경제 나쁜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해 증시 2,000선 깨진 점, 물론 분명히 기분 나쁜 요인인데, 중국 경제 자체는 일단 뭐 3분기 바닥 찍고 4분기부터 턴한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 것 같고, 결국은 수급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반등 하루 만의 조정입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주를 뭐 계속 끌어올리기에는 시장의 힘이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자, 이학영 위원님 낙폭과대주 일단은 뭐 매매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계속 같은 시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대응 전략도 같이 좀 세워주세요. 네, 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엄청 풍족하다 그러면요, 뭐 싼 주식을 찾는 건 당연하죠. 싼 주식이 뭐겠습니까? 많이 떨어진 주식이 싼 주식인데요. 지금은 돈이 풍족하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뒤져보더라도요, 돈이 풍족한 곳은요, 지금 연기금밖에 없고요. 외국인은 돈이 많지만, 엄청 많이 많지만 돈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 시장만 본다 그러면요. 그런데다가 어떤 그 낙폭과대주,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조선건설, 철강, 화학, 조선, 증권사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데가 지금 분명히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어떤 근거조차 별로 없다는 거죠. 다들 기대감뿐이 없다는 것이고,
있고요. 그 기대감에 대한 확률도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 지금 냉정히 보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주식들이 낙폭 과대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시황 논리를 내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삼성전자, 현대차도 올랐으니까 나도 한번 올라보자, 이런 시황의 논리만으로 지금 주가가 뭐 계속 가기에는 뭐 쉽지 않다는 생각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물론 가겠죠.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 언젠가가 지금인지 한 달 후인지 두 달 후인지에 대해서 뭐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점장이가 아닌 이상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주식들을 사라고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오히려 좀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그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투자의 중심은 돈이 많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고 파거나 시황과 수급에 좀 추종해서 매매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면 그래도 시장이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앞장설 것은 지금 환경에선 아이트랑 뭐 현대차 같은 자동차 주식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 주식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상대적으로 뭐 버티고 있지만 미국의 자동차 시장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마 보통 분들한테는 좀 더 안전한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저항선은 1950선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 계속 확인드립니다.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금 다른 주식만큼만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오늘 뭐 3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덕분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여타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뭐 정말 열흘 중에 뭐 7, 8일 떨어지고 하루 이틀 반등 시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아쉬워갖고 자꾸 더 사는 시기는 지금 절대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1950을 넘으면 다시 비중 확대,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중소형주 그런 것들은 여전히 뭐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대한 업종들, 뭐 일본 증권사에서 보면은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리포트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사실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냉정하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흐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해도 주력에 붙어서 매매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좀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성호 부장은 배당주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배당주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당이라는 게 사실 준다고 해도 이제 시가 배당이기 때문에 액면가 배당이기 때문에 그걸 시가로 바꿔보면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세금 15.4% 내고 살 때 팔 때 수수료 또 세금 띄고 나면은 뭐 실제로 이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한 2% 남짓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이런 2% 정도는 하루에도 시세 변화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배당주를 매매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근에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워낙 또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도 채 2%대밖에 3%도 안 되는 2%대밖에 못 주고 또 거기서 또 세금 또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금이 큰 경우에는 배당을 노린 투자를 할 수가 있기도 하지만은 또 주식이라는 게 배당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를 감안한다면은 배당이라는 게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고배당주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배당주를 매매할 필요는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왔고 또 배당 주는 것도 사실 뭐 12월 달 지나고 1월 달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늦으면 또 내년 5월까지 기다려서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차라리 좀 더 이제 시세가 움직이는 쪽으로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일단 뭐 저는 시장은 당분간 1900에서 1960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여전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우려는 일단 제거가 됐다라고 보고요. 아직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는 뭐 재정 절벽은 없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합의가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까지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2달을 연기해서 이연시켜서 거기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는 그런 건 없을 것이다. 다만 어쨌든 세금은 좀 더 걷고 재정 지출은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분기 미국 경제가 좀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이라든가 중국, 우리나라의 경기가
터닝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확 좋아진다거나 하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뭐 우리나라 PBR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9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900에서 1960 사이 박스권 가다가 만약에 이제 올해 안에 재정 절벽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이제 1960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배당 투자라는 게 실제로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은데, 자, 이번 주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글쎄 뭐 배당 투자 들어가기 지금 시기가 조금은 늦은 게 아닌가, 뭐 시세 차익 누리기 시기가 좀 늦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